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포구 도화동 복사꽃 어린이공원에서 도화동 맛축제가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2023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10조 원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여수시가 종포 해양공원에 AI 뮤직 체험존을 마련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지만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3주 사이에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된 사람이 350명에 이르는데요. 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늦가을에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등산은 물론 가벼운 외출을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삼 오후 무리 지은 등산객들이 색색들이 물든 나뭇잎을 보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일주일이면 보통 한 3, 4일은 오거든요. 이제 공기가 좋으니까 비온 뒤에 오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마시러 왔어요. 가을철은 등산객들이 쯔쯔가무시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계절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등산 등 야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농산일 다음으로 높습니다. 풀밭이나 이런 야외에서 잘못 앉거나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쯔쯔가무시증 감염자 수가 40명에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고 최근 3주 사이에만 35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물린 후에 10일 이내에 발열이라든가 오한이라든가 두통, 근육통, 발진이 이제 증상이 이제 발생하고요. 그 검은 딱지가 이제 그 발생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등산은 물론 가벼운 산책에 나설 때도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후 10일 이내에 검은 딱지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꼭 방문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망원 이동 방울내로 일정 거리의 상점들은 마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마포 최초로 등록된 이곳 상인회가 출범식을 열고 시작을 알렸는데요. 점포들은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들은 편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망원이동 방울내로 상점들이 마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의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및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지역 상품 전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망원이동 주민센터에서 방울내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자리에는 상인회 및 주민이 참석했으며 마포구청장 등 내민들도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발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복숭아 나무가 많고 봄철에 꽃이 많이 펴서 복사골이라고 불렸던 도화동에는 마포 갈매기 골목과 각종 상점들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흥겨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도화동 복사꽃 어린이공원에서 도화동 맛축제가 열렸습니다. 도화동 상점가 상인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주민들이 손수 만든 음식과 함께 도화동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링 만들기와 쿠킹 스튜디오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와 플리마켓도 준비됐고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져 사람들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주민들의 힘을 모아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도화동 상점가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3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올 하반기 세계와 국내 지역경제 동향과 올해 지역기업 경영 실적, 내년도 경제 전망 조사, 최근 금융 외환시장 주요 이슈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기업들은 지난 6월 화재 피해를 입은 서대구 산업단지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 마련, 수성 알파시티 내 명칭 변경과 주차장 확충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 빠른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신공항, 군사시설 및 취수원 이전 등 여러 사업을 잘 추진해 경제인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1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와 제12회 커피앤카페 박람회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이번 음식산업 박람회는 대구의 맛들다를 주제로 식품 외식 관련 업체 150개사 170부스가 참여해 대구 최고의 음식 행사의 명성을 이었습니다. 대구 음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특별관으로 군의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참가해 한층 더 확대된 대구 맛의 위상을 선보였습니다. 동시 진행된 제12회 대구 커피앤카페 박람회는 대구의 우수한 커피와 카페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업체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 지원으로 지역 커피와 식음료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민원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제2회 민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민원의 날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4시간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11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군은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힘쓴 민원시책 우수공직자 13명과 11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을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치유 공감대화를 주제로 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른 응대기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횡성군이 환경자원사업소 임목저장소에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용 땔감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고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도를 높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를 통해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한 3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톤씩 총 108여 톤의 땔감이 공급되며 군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270여 가구에 총 770톤의 땔감을 공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10조 원을 조기 달성했는데요. 벤처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투자 유치를 확장했습니다.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투자 유치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노력을 다각화한 결과입니다. 민선 8기 충북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앵커 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제약 등의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아울러 7개 시군 저발전 지역 기반 조성 및 투자 협약을 추진했으며 기회발전 특구 추진, 미래 신산업 분야 앵커 기업 유치 등 충북의 미래 경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50년 동안 충무시설로 사용했던 당산터널을 일반인에게 개방합니다. 당산터널 개방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티파크 분야로 도청사를 도민에게 개방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당산터널은 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에 충청북도는 터널의 천장 내벽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강 공사를 실시했고 보안구역 해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당산터널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본계획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정원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원 운영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정원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 우수 사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정원에 대한 도민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도내 정원 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 정원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민간 정원 활성화를 위해 정원 조례안 제정, 시설 사업비 지원,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대학사회봉사단 성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북 대학사회봉사단은 지역 전문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구성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1300리 비치코밍 활동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 재능 나눔 등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한 자원봉사 성과를 이룬 단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이뤄졌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시대에 지역 대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2부에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봉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사단을 위한 특강에서 지방시대 대전환 시기에 자원봉사의 역할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국가유공자 가족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복과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단체활동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으며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 상주 문경 예천연합회 현낙호 지회장 등 10명의 보훈단체 회원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항일투쟁, 6.25 전쟁 등 조국이 위태로울 때마다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호국의 고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텍을 비롯해 10개 대학이 2023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2023년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포스텍을 비롯해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스텍이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는 지역기업, 유관기관, 경북도와 가치인 글로컬 대학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디지털 혁신의 시작과 비전을 알렸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포항시 경북도는 23일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역대학, 유관기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북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형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이날 경북형 디지털 신산업 발굴 및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전담 조직 경북 디지털 혁신 추진단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 내 69개 디지털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발족했습니다. 한편 행사에서 경북도는 디지털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경북과 포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 방향과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혁신 전략은 클라우드 기반 구축, 디지털 생태계 조성, 5대 분야 디지털 전환 확산 등입니다. 또 도는 2030 디지털로 혁신하는 경북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포항시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경북의 디지털 산업을 이끄는 혁신도시 포항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당초 올해 모두 완료가 될 예정이었던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개 공원 사업지 가운데 6개는 아직 첫 삽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다 보면 최악의 경우 민간공원 사업 자체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주 광산구 수란공원 조성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 2020년 인가를 받은 사업 계획대로라면 공원도 아파트도 지난 3월 완성됐어야 하지만 현재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10곳 가운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행정 절차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일지구를 비롯해 수랑, 중해공원 등 3곳은 타당성 검증 절차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3곳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광주광역시의 행정 절차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사업 초기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데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곳도 있는 데다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참다 못한 일부 사업자들이 모여 광주광역시의 행정 절차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탓에 매달 이자만 수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결국 그 비용은 아파트 분양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올해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금을 빌린 금융권과의 계약에 따라 도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업장별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절차가 이행된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위기에 더해 행정 절차마저 더디게 진행되면서 민간공원 조성 계획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행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수차례 경고에도 위협을 이어가던 이 남성은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는데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에 차량이 주차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 앞을 지나가는 한 남성의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길이 50cm가 넘는 쇠톱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오는 시민을 향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르더니 주차된 차량에 흉기를 내리치기도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위협을 이어갑니다. 새벽 3시 반쯤 목포시 상동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분 가까운 대치 끝에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검거된 이 남성은 동네 주민인 60대 A씨였습니다. 피해자 왼손 손에 칼로 긁은 자국이 있었고 차는 쇠톱으로 찍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에 차량이 주차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 등을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추위를 연탄과 함께 보내는 연탄 가구가 광주와 전남에 4천 곳이 넘습니다. 연탄을 쓰는 가구들은 집안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요. 올해도 이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을 뚫고 연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쳐 수백 장의 연탄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몸이 불편한 90살의 노부를 모시며 단둘이 생활하는 김인호 씨는 연탄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다 활동을 못 하시고 있고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50년이 넘은 집을 뜯어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기엔 여건이 되지 않아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눈깨비까지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 무거운 연탄을 기계처럼 반복해서 옮기지만 온기를 전하는 봉사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좀 어려운 이웃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봉사활동이 항상 우리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홀로 지낸 지 30년째인 윤현순 할머니는 집을 찾아온 자원봉사자 손님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고마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대. 그것은 이제 고맙지. 이러고 올 같은 날 없으면요. 우리 곁에 연탄을 쓰며 겨울을 나는 가구는 광주 1000가구, 전남에는 3,50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광주의 한 제조공장 경비업체에서 간부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간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따돌리거나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냈다며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회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대형 사업장 보안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서 수년간 현장 책임자 A씨가 직원들의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됐습니다.
회사 야유회에서 사용한 비용 세부내역을 정산해달라며 A씨에게 요구하자 한 달 넘게 공개를 미루다가 정산을 요구한 직원 1명을 1시간 거리의 다른 공장으로 보복 발령을 냈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정산을 해야 된다. 팀원들 개인적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야간 근무하고 자고 있는 19일부터 곡성 공장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때부터 근무를 하라고. 전보된 직원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은 직원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에 미련이 없다라고 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 언제 그만둘래 하면서 저한테 면담을 신청을 하고 저한테 퇴사를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지목된 당사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사발령은 통상적인 조치라며 해마다 한두 명씩은 공장 간 이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전보된 직원이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관련 탄원이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 갑질로 인해서 그게 팀원들이 좀 힘들어했었죠. 저한테 토로도 많이 하고 그 탄원서를 거기 팀원들이 직접 작성을 했죠. 직원들은 A씨의 갑질 문제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나 면담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의 면담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 당사자인 실장하고 1년 미만의 계약직 대원하고만 면담을 마치고 하지만 회사 측은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면담하신 분도 계시고 1차적으로 회사 관리자들이 먼저 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회사 입장은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정을 접수한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종포해양공원에 AI 뮤직 체험존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시 종포해양공원에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인 AI 뮤직 체험존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2평의 통유리로 된 2개 부스에 악기와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 밴드, 리듬 액션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은 컴퓨터와 키오스크를 활용해 AI 연주를 감상할 수 있으며 보틱스 악기 현장 연출과 음악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및 도 일원에서 2023 제주국제청년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의 언어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제주도와 교류하는 해외 도시의 청년들이 모여 글로벌 문제를 토론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3개국 25개 도시의 청년 및 제주 청년 등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및 도 일원에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왕루신 주 제주 중국 총영사 등이 참석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희망의 도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며 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어패류의 경우 중심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